멘탈 코칭을 받는 거랑 축구 레슨을 받는 거랑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레슨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레슨이요? 네. 왜? 나는 오히려 멘탈 코칭이 먼저라고 생각해. 저는 진짜 레슨이 먼저. 나는 멘탈 코칭이 나는 먼저라고 생각해. 그거 왜요? 왜? 나는. 저는 실제로도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말을 해요, 선수들한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실력이 너무 좋아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거나 이제 훈련할 때 본인이 경기력이 이 정도면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멘탈을 받아야 돼요, 멘탈 코칭을.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실력도 부족하고 예, 연습도 해야 되고 아직 몸 상태가 100이 아닌데도 멘탈 코칭을 하겠다라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멘탈을 잡아야지 더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좀 받는다거나 또 잘하기 위한 어떤 영양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특히 부모님들께서 이걸 의뢰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친구들은 멘탈 코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냐? 실력이 아니고 의지가 없어가지고 의지가. 본인이 의지가 훈련을 없네. 제대로 안 하고 막 개인 훈련 귀찮아하고 체력 훈련 싫어하고 불평 불만 있고 그냥 라면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 친구한테는 뭘 해도 근데 멘탈 의미가 코칭을 없다. 제가 해서 멘탈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런 얘기 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난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축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축구가 좋다의 구고트입니다. 동탄 유나이티드 U15 강훈아 감독이라고 합니다. 한국 멘탈 코칭 센터 소혜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 강무라 감독님은 동탄 유나이티드의 중등부를 감독님을 하고 계시고 2022년도 준우승 그리고 추기연맹전 준우승 탐랑의 중등대회 준우승 23년 중등리그 2위는 준우승은 아닌가요? 2위가 준우승이라고 해도 되고 수 있고 네, 주말 리그니까 그냥 뭐 순위로 얘기하니까 그럼 이거는 뭐 트로피 내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 하죠.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준우승. 그리고 2024년도 탐나기 중등대회 준우승. 그리고 교육감기 준우승. 25년도 탐나기 중등대회 3위. 탐나기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가시네요. 뭐 봄에는 항상 탐나게 나가니까. 탐나기 되니까. 또 25년도 추계연맹전 3위. 그리고 25년도 중등리그 2위 준우승. 그리고 26년도 올해 탐나기 중등대회 준우승. 준우승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준우승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결승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준우승을 이렇게 많이 한 것도 대단한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결승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좀 멘탈이긴 한데 저는 멘탈이 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솔직히 뭐 준우승했다고 해서 크게 뭐 멘탈이 무너지진 않았고 제가 뭐 원래 타고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끝난 일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거나 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끝난 거에 대해서. 끝난 거에 대해서? 일어나거나 끝난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스트레스 받는 성격은 아닌데 준비할 때는 좀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죠. 과정에서 이제 뭐 좀 이겼으면 좋겠다, 꼭 뭐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그 전에, 결승전 전에, 그리고 당일날 이게 좀 예민해지고 그런 성격이지 끝난 다음에 그거를 싸매고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뭐 지금 준우승 8번 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준우승을 맨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보는 이제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난 아이들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린 우승을 한 번도 못해 항상 준우승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난 심리적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들이 좀 무슨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사람인지라 이런 게 좀 뭐 전문가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세뇌가 될 수도 있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모르잖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또 다음에 결승전에 갔을 때 또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걸 오늘 좀 많이 배우려고 왔죠. 그러니까 저는 우승이나 준우승이나 그냥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솔직히 결승까지 갈 정도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뭐 우승이나 준우승이나 근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우승팀만 기억하지 준우승팀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또 내가 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승전 경기를 내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승팀을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준우승팀까지 신경 쓰진 않더라고. 나 역시도. 그래서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승이 중요하긴 한가 보다. 우승팀을 많이 더 기억하고 더 뭔가 인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우승 한번 하자. 나도 마음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할 때 이제까지는 즐기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 결과만 가져오자. 이번에는 오늘만큼은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까지 했던 7번의 준우승은 너네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해라. 형들이 한 게 아니라 너네가 그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만큼 후회가 많았던 걸 생각을 하고 좀 이번 8번째는 이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게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뭐 그게 더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좀 뭐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 결승전에 갔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소혜준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게 한국 멘탈 코칭 센터 대표 일단 하고 계시고요. 한국 스포츠 멘탈 코치 협회 협회장님도 하고 계시고 국내 최초로 스포츠 멘탈 코칭 전문가이시고 코칭학을 기반으로 스포츠 심리를 풀어가는 오리지널 스포츠 멘탈 코칭 K리그에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엘리트 선수들한테 대한 어떤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밑에 좀 이력을 보면 뭐 프로팀 전남 드래곤즈 뭐 프로팀이라든지 청주 FC, 대구 FC에서도 이제 멘탈 교육을 이제 좀 꾸준히 좀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또 이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지금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멘탈 코칭을 하고 이제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또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멘탈은 좀 잘 잡으실 수 있으신가? 도움이 되나요? 본인 멘탈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멘탈 코칭을 한다는 게 꼭 타인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셀프 코칭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이렇게 멘탈 코칭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배우고 나면 남한테 하는 것보다도 자신한테 적용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선수분들도 많이 멘탈 코칭 공부도 하시고 있고요. 자, 우리 팀에, 축구팀에는 다 주장이 있잖아요. 그 주장을 뽑는 이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일단은 뭐 코치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긴 하지만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장에서나 뭐 운동장 밖에서나 아이들한테 좀 이제 모범이 일단 돼야 되는 모범이 되는? 그쵸. 뭐 실력적으로나 뭐 실력. 인성적으로나 아니면 뭐 솔선수범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모범이 돼야 되는 선수들 중에서 뽑죠. 그러면은 학년별로 혹시 주장이 또 있어요? 학년별로? 저희는 학년별로 있죠. 학년별로? 네. 그럼 1학년에 한 명, 2학년에 한 명, 3학년에 한 명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리고 부주장도 2명씩 있고. 부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팀을 이끄는데 한 학년에 한 20명이 되는데 20명을 한 명이 이끄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장 한 명과 그 옆에 부주장 2명이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뭐 직책은 주장과 부주장이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그 팀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3명의 선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장 1명, 부주장 2명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저는 축구하면서 주장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축구는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주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범이 안 되신 건가요? 모범이 안 되나? 이 기준에서? 저는 이제 주장을 딱 보면 그냥 주장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잘했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있었다? 잘하는 형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을 했다? 알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주장.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주장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더 잘하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 개인 레슨을 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선출인지 아닌지, 부모님이 선출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선출이 아닌 것 같은데 개인 레슨, 혹은 개인 운동을 옆에다 좀 코칭을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그 유튜브로 좀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그냥 지식에 한해서 레슨을 조금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양하긴 하세요. 코칭을 좀 많이 하시는 분, 푸시를 좀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좀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선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레슨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가 그런 게 서로 맞다고만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고 뭐 도움이 된다라고만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코칭이
잘못된 코칭이 너무 자주 들어간다든지 잘못된 걸 가리키면 안 되는데 뭐 그냥 개인 운동하는 거에 대한 보조 정도의 역할은 나는 괜찮다고. 보조. 그러니까 보조지 아버지가 주가 돼가지고 손흥정 감독님처럼 이렇게 주가 돼서 이렇게 막 손흥민을 만들겠다는 열의에 차서 아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즐거워서 운동을 하는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아빠 나 이거 운동하고 싶은데 뭐 공을 던져줘 아니면 공을 차줘 이렇게 보조자의 역할이면 나는 괜찮다. 아, 패스를 좀 주고받는 사람이 없는데 주고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코칭이라기보다는 보조자의 역할인 거예요. 면은 난 아버지가 해도 좀 괜찮다. 근데 뭔가 주가 되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좋지. 아, 내가 뭔가 어떤 코칭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한다던가, 그거는 이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도자의 꿈을 갖고 이제 코칭에 들어가는 거랑 아들이 축구 선수의 꿈을 갖고 운동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거랑은 난 완전 다르다 생각하지. 요즘에 동계를 하면은 조금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폐쇄적인 게 운동장에서 말고, 이 숙소 안에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랑,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핸드폰 사용하면 안 돼요? 저녁에? 전화 같은 거? 뭐 각 팀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떤 팀들은 핸드폰 막 그럼 동타는 어때요? 프리하게 주는 팀들도 있고 네. 뭐 규율을 지킬 팀들인데 우리는 잘 안 줘요. 안 줘요? 어떤 것 때문에 핸드폰을. 안 주시는 거죠? 일단은 할 시간도 없고 한 시간? 오전 오후로 운동하고 경기하고 하는데 핸드폰을 할 시간이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저녁에 이제 뭐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이제 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동계 훈련을 간 거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좀 더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을 해야지 핸드폰을 계속 잡고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을. 계속 보고. 근데 그것 또한 경기 나가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뭐 쇼츠 같은 거를 봤을 때 일단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에 나갔을 때 집중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도 뭐 부상도 올 수 있고 해서 좀 그런 거를 우리는 아예 좀 차단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부모님들 의견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뭐 게임을 하거나 쇼츠를 뭐 이런 그 정도의 시간이 연락을 아니라 아예 연락을 저녁에 하루에 한 번씩은 나 오늘 운동 뭐 잘했어. 왜냐면 이것 또한 아이들이 멘탈에 또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하고 소통 뭐 또 근데 애들은 부모한테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거는 또 학년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초등학교, 잔소리 하니까. 중학교, 그쵸. 예, 초중 고마다 그럼 또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전화를 하라고 핸드폰을 줘도 안 해. 안 해요. 그런 애들도 있어. 중학생들은 그럴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초등학교는 그치. 보통 하더라고. 보통 하고 초등학교는 부모님들도 많이 하지.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잘 안 주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뭐 포상 같은 개념으로 경기 적지 잘했으니까요.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독님은 이제 중학교이시니까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전화기를 줘서 그것도 이제 한 번씩 통화를 하면 이제 그때 되게 이제 뭐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막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친구는 저도 안 해요. 초등학교인데도 저도 안 하지만 어떤 친구는 계속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싶고 부모님도 되게 걱정돼서 한번 통화하고 싶은데 너무 좀 폐쇄적이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주는 팀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도 공감은 해요. 이게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동계 때 제일 많이 늘잖아요, 실력이. 늘는 이유는 저는 운동량도 많고 축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뭐 감독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핸드폰 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어떤 팀에 대한 얘기나 힘든 부분을 얘기했을 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오늘 뭐 누구랑 싸웠어,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소년한테 혼났어, 이런 사소한 얘기가 부모님은 크게 그렇죠. 확대해서 들어버리고 얼굴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고 또 코치님한테 전화하고 이런 민원 전화 받기 싫어서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너무 막 확대 해석하고 걱정하고 지금도 연락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걱정돼서잖아. 그렇죠. 보내놨으면 지도자를 믿고 일주일은 이렇게 좀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아니 믿기는 믿어요. 지도자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긴 믿는데 그냥 전화 통화하고 싶다. 너무 막 걱정하는 거야. 자식의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부모로서 근데 그래도 그런 일주일 정도는 한번 보내놨으면 뭔가를 스스로 좀 하고 뭐 거기서 트러블이 있어 스스로 좀 해결을 하는 것들도 배우고 사회생활도 배우라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러면 감독이 전지훈련을 가기 전에 미리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든지 이거 좀 기다려 달라고 미리 뭐 고지 했으면 부모님들도 걱정을 덜 할 수 있는데 그런 소통을 안 한 다음에 아예 핸드폰을 안 줘버리면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도 있지 않나. 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들어보니까 이게 가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소통을 한번 해서 이러니까 핸드폰을 주는 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지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하면 부모님도 그럼 좀 할 때는 근데 아시잖아요. 전혀 사전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나는 이제 뭐 연락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에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걱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런 부분은 좀 감독님들이 좀 이제 조금 세심하게 체크해서 챙겨주면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또 감독님들이 하는 일이 뭐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을 또 보고 나서 많은 감독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 보시고 나서 조금 이제 뭐 코치 선생님들한테나 이렇게 미리 또 부모님한테 전달해달라고 하면 이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은 어떤 선수들이 받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한마디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스포츠 멘탈 코칭을 받으라고 추천하거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난 멘탈이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은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비춰질까 봐 안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니네요. 인식은 그렇기는 한데 네. 사실 요즘은 조금씩 이렇게 멘탈 코칭에 대해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감독님들께서도 오히려 조금 애제자들 잘하는데 얘가 조금 경기력이 안 좋을 때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멘탈까지 해서 이걸 좀 올리겠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질문. 멘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정확히 멘탈이라고 하는지 난 궁금해.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멘탈인 건지, 긴장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뭐 승부욕인 건지, 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엄청 맞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멘탈 이게 정신력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 그래서 난 그게 좀 궁금한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걸 다 포괄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구성 요소는 어디다라고 딱 국한되진 않아요. 말씀처럼 뭐 정신력에서도 우리 뭐 마음가짐, 뭐 긍정성, 뭐 회복 탄력성, 뭐 자신감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단순히 뭐 멘탈이 좋은 선수가 뭐 어떻다,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국한을 지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이나 마음가짐과 정신적인 태도와 그거를 실천까지 옮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뭐 요즘은 아니지만은 멘탈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멘탈이 나갔다. 멘탈이 털렸다. 멘탈이 좋다. 그러니까 멘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옛날에도 지금이나 멘탈에 대한 부분은 중요했을 거예요. 중요했을 건데 그걸 옛날엔 몰랐던 것 뿐인 거지 중요는 운동했을 때 난 되게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지금이랑. 근데 이제 와서 이 멘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건데 어쨌든 멘탈은 결국에는 뭐 안 좋은 친구들이 이게 받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친구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멘탈도 이제 상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안 좋은 경우, 좀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이제 받는 게 맞고요. 이제 멘탈 코칭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몸이 좀 안 좋을 땐 재활 트레이닝을 하고 또 몸이 좋더라도 우리가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더 키우는 것처럼 멘탈 코칭은 약간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멘탈 코칭을 받는 거랑 축구 레슨을 받는 거랑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레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레슨이요? 네. 왜요? 나는 오히려 멘탈 코칭이 먼저라고. 전 진짜 레슨이 먼저. 나는 멘탈 코칭이 나는 먼저라서. 그거 왜요? 왜? 나는. 저는 실제로도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말을 해요, 선수들한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실력이 너무 좋아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거나 이제 훈련할 때 본인이 경기력이 이 정도면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멘탈을 받아야 돼요, 멘탈 코칭을.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실력도 부족하고 연습 더 해야 되고 아직 몸 상태가 100이 아닌데도 멘탈 코칭을 하겠다라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멘탈이
멘탈을 잡아야지 더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를 좀 받는다거나 또 잘하기 위한 어떤 영양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특히 부모님들께서 이걸 의뢰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친구들은 멘탈 코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냐? 아니, 실력이 아니고 의지가 없어가지고 의지가. 본인이 의지가 훈련도 제대로 없는? 안 하고 막 개인 훈련 귀찮아하고 체력 훈련 싫어하고 불평불만 있고 그냥 라면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 친구한테는 뭘 해도 근데 멘탈 의미가 코칭을 없다. 제가 해서 멘탈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런 얘기 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치? 너무 난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는 의지가 있는 잘하는 좋은 선수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코칭을 받는 거라는 게 난 지금 확실히 이해가 됐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의지 없고 하기 싫은 애들 잡아다가 멘탈 코칭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그런 애들 맞아요. 바꿔주기 위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애들 바꿔주기 위한 의지가 없는 애들을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의지가 없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 게 감독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의지가 없는 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특히 어릴 때는 뭐 조금 용돈 주거나 뭐 골 넣어서 해주거나 하면 됐어요. 그게 진짜 간단하게 그냥 당근과 채찍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길게 봤었을 때 축구가 1, 2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까지 갔었을 때 그 긴 시간 동안에 본인이 주도성이 없으면 맞아. 언제까지 용돈 주고 막뭐 보상을 줘요. 의지가 근데 맞는 있어야 말씀인 게 우리는 상위에 있는 엘리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그 속하지 않는 아이들 굳이 90%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 난 잘못됐다 생각해. 아니 일시적으로 멘탈이 좀 나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의지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잘하는 아이들 맞아요, 중에서 맞아요. 의지가 있는 그쵸, 아이들 그쵸. 중에 잠깐 힘들어하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잡아주는 거지. 맞아요. 아예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의지가 없고 못하는데 그걸 그건 안 돼요, 코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는 빨리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가라. 다른 길로 가는 거 맞아. 가는 게 맞다. 빨리 다른 길로 가는 게 맞지. 직접 말은 그치? 못하지만 솔직히 보면 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멘탈 코칭 할 때 축구하는 거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보면 솔직히 보여요. 이 실력이. 그치. 네. 태도라는 게 딱 이제 맞아요. 보이니까. 얼굴만 관상만 네. 보면 알지. 맞아요. 아니 근데 아니 관상만 보는 거는 이거 눈빛만 맞아요. 보면 알아. 눈빛으로. 맞아요. 눈빛만 보면 동의합니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본인 의지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뭐든- 이거 실력적인 문제는 아니야. 맞아.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다. 실력적인 문제는 아니야. 실력은 부족할지언정 정말 내가 축구 선수가 계속 꿈이고 의지가 있으면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저는 이제 근데 실력을 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이 아니다. 실력이 의지의 아니라 문제다. 어린 유소년이기 때문에 실력은 제가 노력하면 늘 수 있는데 의지는 애초에 그냥 의지가 없는 애들은 때려 죽여도 안 한다고. 맞아. 그거를 코칭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진짜 이해됐네. 너무 좋은 점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더 뭔가 더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구나. 이제 멘탈 코칭을 받으려면은 그 나이대라든지 어떤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려도 멘탈 코칭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맞아요. 못 할 수도 있을 거니까. 네. 좀 적절한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언제부터 해야 된다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최소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고학년. 대신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 제일 좋고 좀 급하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5, 6학년 돼야 된다. 근데 사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도 약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약하긴 해요. 사춘기 오기 전이고 하니까. 그 저는 최소한 중학생은 돼야지 멘탈 코칭 효과가 있다라고 효과가 말씀드립니다. 있다. 왜냐하면 이게 멘탈 코칭이 뭐 제가 조언을 해준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뭔가 좋은 얘기 듣고 조언 받아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데 전 조언 안 하거든요. 할 수도 없고 멘탈은.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감독 코치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좀 이렇게 좋은 말씀들 그냥 해주시면 되고 중학교쯤 돼가지고 본인 자아가 좀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 멘탈이 어떤지 본인이 성찰도 하고 본인이 의지 있게 뭐 실행 계획 세우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축구 쪽에서만 멘탈 코칭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스포츠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축구 선수들도 이제 연령별 대표팀은 되게 많이 하고요. 어느 정도. 왜냐면 유스팀 애들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럼 그런 선수들은 이게 주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왜냐면 또 이거는- 이제 네. 비용을 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비용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레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기가 좀 있는데 이게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코칭. 얼마?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은 받아라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은 받아라 뭐 아니면 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받아라 뭐 이런 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용은 그러니까 뭐 밝히긴 좀 그렇지만 난 궁금해서 내가.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근데 다른 이제 박사급들에 비해서는 저는 되게 저렴하게 하기는 해요. 오히려 다른 어머님들이 이제 전화를 돌리시다가 다른 게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냥 주기가 어느 정도? 저거 돈 얘기하셔가지고 주기가.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언제부터 언제 해야 된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3주에서 한 달. 넘어가진 않게 하면 좋아요. 대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자주 받는다라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멘탈 코칭을 한 번 하고 본인 생각 정리를 하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조금 이런 게 무뎌졌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3주에서 한 달 그 텀이면 딱 좋습니다. 3주에서 한 달 정도. 맞춤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드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이제 멘탈에 대한 부분인 건데 멘탈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회복 탄력성도 있고 뭐 자신감도 있고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자신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자신감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강원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 있게 해라고 해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 몸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신체적인 반응이 올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뭐 소변이 마렵다든지 네. 아니 뭐 구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심하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합을 해보면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물어봐봐. 그러니까 이제 뭐 물어보겠지만 자신감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길러지는 건가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네, 일단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기본적인 기질은 있기는 해요. 이게 그 운동하면 감독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훈련했을 때 감독님한테 혼날까봐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뭔가 하나 실수했을 때 감독님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아무리 저희 부모 역할로 인해서 좀 자신있게 하고 기죽지 말고 뭐 감독님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도 자신감이 안 올라오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부모님이든 뭐 감독님이든 본인이 만약에 외부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평가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피드백을 들었었을 땐 당연히 사람이 좀 위축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축되는데 그거를 그래도 나는 극복하거나 좀 뭔가 나는 그래도 자신 있게 좀 변화하고 싶어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일단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일단은 이게 멘탈이 먼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실력에 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가 반복되거나 안 좋은 게 있었을 때 그런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로 그런 실수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안 나올 수 있어, 실수를 뭐 줄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으려면 본인 연습량이 돼야 돼요. 연습량이 네, 더 많아야 연습량이 되고. 되어서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익어서 잘할 수 있었을 때 그게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뭐 시합 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믿음이 뒷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연습 경기를 하잖아요. 그 연습 경기를 할 때 저희 예전에 저의 경험상에는 연습 경기를 하면 전반전에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감독님이 무서우니까 전반전 끝나고 이제 라커룸으로 다 모였는데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손도 나고 이렇게 사랑의 매로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전반에 그렇게 맞고 나오면 후반에 경기력이 달라져요. 이거는 경기력이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달라졌다라는 거는 중간에 전반전 끝나고 나서 감독님한테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반전 경기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달라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예를 들어서 경기를 시합을 나가면 우리보다 잘하는 팀을 만나거나 뭐 형들하고 경기를 하거나 그러면 나보다 좀 월등한 사람이랑 만나게 됐을 때는 두려움이 상대팀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기력이 조금 저하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나오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감독님으로 바뀐 거지.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더 무서우니까 경기력에도 나는 자신감 있게 할 수밖에 없게끔 바뀌었던 경우가 저는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감이 생기신 게 아니고 그 경험은 생존
생존 본능인 거예요. 아, 생존 본능인 거예요? 그건 자신감이 아닌 거죠. 그치. 그러니까 물론 아, 그게 일시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죠. 저랑 나는 진짜 그 궁금했어요. 그 같은 생각인데 왜 받기 전에 혼나기 전에는 안 됐던 게 혼나고 나서는 왜 될까?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가지고 될까? 나 궁금했어. 이 똑같은 얘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건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다? 아니라 네. 생존 본능으로 그쵸.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네. 몸이 반응하는 건가? 맞아요. 그럼 이게 경기력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그렇게 조금 무섭게 강압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수가 진짜 한 경기하고 은퇴할 거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자신감 잃어버리고 그럼 더 이제 시합 나가면 긴장하고 몸이 굳고 그럼 또 못하고 또 혼나고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은퇴하겠죠. 네. 난 이게 지금 생존 본능이다. 이거는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걸, 저도 지금 느꼈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뽑아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감 안 하십니까? 그거 잘해서 하겠지. 네,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아서 국가대표가 된 거니까. 근데 국가대표가 아까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동남아나 요즘에 동남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 밑에 있는 수준에 있는 팀을 만났을 때 친선 경기 했을 때에 대한 나의 실력이다. 브라질이라든지 어떤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런 상위에 있는 팀들이랑 만났을 때 경기력이 틀리긴 한데 당연히 경기력이 틀리긴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거를 더 강한 팀이랑 했을 때 자신감이 떨어져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압박이 먼저 상대팀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팀이랑 하다 보니 기본에 오는 패스 하나조차도 컨트롤에 미스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패스 압박감? 줬을 때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거는 자신감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 건가요? 이것도? 사실 뭐 작게 보면 자신감이고 기세라고 저는 생각이 기세. 들긴 해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대표팀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들도 해보면 이게 그 팀 가가지고 강의를 해보면요 대진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얘기들을 하면서 뭐 제가 팀 응집력 강화하는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 어디 팀이랑 붙었을 때 막 어땠다. 그래서 그 팀들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승하고 이런 잘하는 팀들 얘기를 하면서 거긴 좀 어려운데 거기 팀이 몇 번 되게 뭐 키 큰데 이러면서 이미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야? 나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상대팀 봐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감이 올라다. 내 실력은 그대로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대로잖아. 특정 팀을 만나면 잘했던 아이들이 쫄아가지고 이미 지고 들어간 거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잖아. 무조건 있죠. 뭐 어떤 유니폼을 만나면 어디 팀 이름만 들어도 뭐 유명한 팀 이름만 딱 들으면 일단은 치고 들어가.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뭐 아이들이고. 근데 이건 아이들이 아까 대표팀도 마찬가지. 대표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소수는 이제 오히려 잘하는 팀, 뭐 잘하는 상대를 내가 좀 이겨보겠다라는 좀 그런 기질이 좀 센 선수들이 있기는 해요. 네, 있죠. 대부분은 그 팀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거기 지금 잘한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옆에서 맞다 하면서 다 같이 동화되는 거죠. 그게 분위기 형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을 못하기는 못하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사계를 올릴 수 있는 그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오히려 이제 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찝어가지고 그 선수가 먼저 조금 큰 소리로 좀 해볼 수 있다라든지 그 팀만의 구호를 좀 먼저 크게 할 수 있게 약간 응원 구호를 만드는 거죠. 이게 보면 저희도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대표팀 경기를 같은 거 보면은 그 선수들 중에 정말 운동장에서 쟤는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요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배준호 선수라든지 근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어라는 게 네 팀이 몇 대 뭐 두 골 먹고도 세 골 먹어도 자기 할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게 팀적으로 이제 근데 이기고 있어도 좀 자신 없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고 이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타고난 기질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왜냐면 어린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별로 막 주변의 신경을 자기가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쓰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강인, 손흥민 이런 애들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 이때 뭐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 유소년 시기나 어떤 특정 팀의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그런 자신감 없는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다고 나는 했을 생각을 해.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지금은 자기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전혀 그 위치에서 변화가 없는 선수들이잖아. 그 위치까지 간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대표에서 뭐 손흥민이 볼 뺏긴다고 얘를 빼겠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와 위치가 주는 또 자신감도 또 있을 거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뭐 프로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장 선수들이나 주장 선수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잖아. 그냥 한번 실수해도 또 회복할 수도 있고, 감독이 나를 믿는다. 나는 이 팀의 기둥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간이나 어린 선수들은 어렵게 받은 기회에서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다 이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자신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어릴 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은 수원 삼성의 원래 기질이지. 박승수 같은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경기를 뛰고 골을 넣고 했는데, 그 선수 플레이를 보면 들어왔을 때부터 분위기, 경기장에 일단은 걔가 들어오면, 그 선수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수원 선수 환기가 딱 한 번 되고, 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자신이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잘한다고 제가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에는 뉴캐슬로 또 이제 제가 보는 데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낙 뉴캐슬로 그 연령대에 자기가 잘했던 경험이 너무 많았던 근데 성공 경험. 그게 또 그럴 수도 있구나. 자기 연령대에 너무 잘했었으니까 자기 연령대 잘했고 자기는 잃을 게 없다. 그렇지. 프로 그러니까 가서. 일단은 성공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또 돌려보면 그럴 수도 프로 있다. 데뷔해도 난 여기서 크게 걱정이 성공할 것 같아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걔는?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기장 딱 들어왔을 때 막내인 선수가 그렇게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고 팀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게 만약에 고등학교 때 게임을 못 뛴 친구를 갑자기 프로 데뷔시키다가 얘가 자신 있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근데 왜냐면 워낙에 성공 경험이 많은 친구다 보니 이번에도 크게 나는 걱정을 안 한다 이런 거 이게 아니야?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을 하고 나서 이제 프로를 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청소년 대표 경기를 뛰고 그 프로 경기를 뛰어봐도 자신감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경기는 뭐 경기에서 이겨서 경기도 나가긴 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경험이 없는 거야. 프로 경기에 대한 경험, 그 관중들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내가 그 같은 또래나 이렇게만 축구를 했었지 10살, 15살 많은 선배들이랑 경기를 하진 않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압박감을 못 이겨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멘탈 코칭을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자가 있다고 하면 나는 또 달라졌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근데 그때는 도와줄 그 멘탈 코칭이 뭐야. 그 피지컬 코치도 거의 이제 막 그때 도입할 그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받지 않더라도 그런 배준호 선수나 이런 박승수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저는 잘하니까 또 어릴 때부터 잘하니까 그러기보다는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우리 이강인 선수가 슈토리에서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조금. 자신감 있게끔 어쨌든 플레이를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솔루션 같은, 그래서 이런 것 좀 아이들이 평소에 조금 했으면 자신감 올리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전 선수들한테도 환경 탓을 하는 것은 굳이 좀 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환경 탓을 하지 마라. 네, 물론 진짜 뭐 감독님이랑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상황이 오면 뭐 팀을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어딜 가나 나랑 100% 맞는 지도자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프로 갔었을 때 안 맞는다고 해서 프로 나갈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보면 일단은 본인이 있는 환경 속에서 본인 최선을 다해보고 100%를 꾸준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진짜 뭐 본인의 뭐 뭔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본인 것을 충분히 해보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안 맞다라고 하면 멘탈 코칭 하면서 같이 그 문제점 좀 발견을 해보고, 또 바꿀 것이 마인드든 뭐 다른 거든 그건 대화를 해보면 본인이 성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어쨌든 멘탈 코칭을 받아라. 왜냐면 성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감. 성찰. 예, 자신감은 누가 옆에서 막 응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뭐 부모님들께서 응원을 너무 잘해주시는 경우에 아이들이 부담을 느낀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엄마 아빠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해서 더 긴장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응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정말 스스로 성찰을 해서 내가 지금 수준이 어떤지, 자신감은 어떤지, 내 마음가짐, 상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성찰해서 본인이 좀 성장할 수 있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어떤 지금 현재 기준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맞아요.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래요.
이거는 어쨌든 뭐 모든 선수들이 한 번씩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네. 내가 지금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이런 거는 좀 성찰하는 거는 한 번씩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이제 내가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동장에 들어가면 좀 자신감이 없고 엄청 과도하게 긴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도하게 긴장하는 아이들의 아버님을 보면 조금 강압적이야. 아이한테. 좀 무서운 아빠인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지도자의 문제보다는 집안의 분위기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그런 걸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일단 뭐 떠나서 만약에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누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긴장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 한두 번 정말 중요한 경기여서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매번 매번 그래요? 그런 경우는 기질적인 문제예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멘탈 코치는 보여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뭔가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친다라든지 손이 막 땀이 난다라든지 보이거든요. 그 기질이. 네, 그건 기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코칭을 통해서 계속 변화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게 긴장감을 완전히 이렇게 막 낮추고 이건 조금 힘들죠 사실은. 좀 개선은 기본 많이- 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건 좀 타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 말씀처럼 진짜 그 집안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특히 아버님께서 조금 강압적이고 무서운 경우에는 아빠 눈치를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멘탈 코칭 할 때 나중에 저한테 약간 소심하게 경기장에 부모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전 전달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 경기력을 위해서 그냥 몰래 숨어서 보시던지 네, 오지 마셔라고. 네, 그냥 유튜브로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이가 와서 못하면 아빠 때문인데 그거 어떡해요. 그 기질의 문제다. 근데 더 웃긴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것도 못 견디면 얘는 선수가 아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아버님들이. 불통이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감독들은? 뭐라고 너무 긴장하고 감독의 떠는 입장에서.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괜찮아. 이런 얘기 계속해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긴장이 심한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는요. 그렇게 뭐 자신 있게 해라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 감독님 자신 있게 하라고 했는데 막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그냥 지시만 내리세요. 뭐 패스만 정확하게 해. 뭐 아니 공만 봐. 뭐 누구한테 뭐 볼만 정확히 줘. 이런 식으로 딱 해야 될 것만 간단하게 한 가지씩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네. 주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